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Q&A 시간이 왔네요. 바이오 대장주, 최근에 바이로메드가 아주 강세였죠. 그래서 대장주로 등극했고 가장 강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작년 말부터 매매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입니다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이 종목을 전략 매도하라고 의견을 또 드렸어요. 대장주인데 전략 매도라고? 좀 의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보려면.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1984포인트에서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222포인트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큰 조정 하나 없이 올라왔잖아요. 올라가다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다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다 좀 쉬었다가 대단한 거예요. 이번 시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시장입니다. 29일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도 되는데 밀리면은 2130포인트만 유지하면 된다. 그냥 가면 좋고. 근데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좀 쉬었다 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강해서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보시면은 아래 꼬리 딱 달고,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2160포인트 근처 가니까 확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요. 실 타이밍인데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또 생겼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라가죠. 이 배경에는 자, 최근 코스피 1984포인트 에서 뒤에는 생략할게요. 4포인트에서 2222포인트까지 급상승이죠. 이 정도면은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급상승이죠. 급등을 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 돌아온 외국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거의 뭐 약 4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합니다. 최근에만 4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여기에 연기금이 그냥 뒤를 좀 쫓아오는 정도? 연기금이 옆에서 이제 승차 살짝 승차하는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만 매수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파생시장 쪽에서도 옵션도 상승 포지션, 선물도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선물은 이제 기존에 있던 하락 포지션을 좀 없애는 것도 있죠. 공매도처럼 밑으로 내려가야지, 하락해야지 수익 나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상품이라기보다는 포지션인 거죠. 그런데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옵션 쪽에서는 상승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선물 옵션이 기존의 하락 포지션 청산을 하고 상승 포지션 구축 시작.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 포지션을 구축한 게 아니에요. 구축을 시작한 거예요. 짧게 콜옵션 쪽으로 구축을 해서 최근에는 수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갭을 한번 메운 다음에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염두에 두고 있구나.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피로감을 해소하는 구간에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죠? 그리고 또 이슈가 뭐 있어요? 뭐 FOMC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완화적 스탠스. 이미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금리 인상 이제 앞으로 보면서 하겠다. 경기 안 좋으니까.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하겠다. 금리 인상 무작정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거는 거의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신경 쓰지 말자. 중요한 거는 류허 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둘이서 회담을 한다.
그리고 뭐 트럼프도 만나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아, 뭐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됐는데 안 됐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 된다. 이번에 한번 만나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회담 후에 긍정적 대화가 오간다 라고 말할 거예요. 말할 것. 그런데 뭐가 확정됐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결론은 안 난다. 왜? 한 달 남았다. 1개월 남았다. 그 기간 유용하게 써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결론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의 차례가 왔다. 기자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원래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가끔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진짜 기자분들 얘기예요. 참 기자분들. 이분들도 의혹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야, 니네 얘기는 잘했다며. 근데 뭔데? 뭘 잘 얘기했는데 결론이 났어? 지금 중요한 거 중국 굴기 2025 뭐 후퇴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첨단 산업 양보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쪽이랑 다 얘기가 있을 텐데 니네 뭘 했는데라고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얘기를 못 해. 도장을 찍은 게 아니니까. 구두간으로 서로 얘기한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내세운 게 이 사람이 좀 공격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좀 압박을 많이 할 거다 해서 처음에는 기자분들이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아, 이거 트럼프가 그 협상을 타결할 의지가 없어서 얘를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소설도 많이 내셨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어서 도장 찍는데 선수예요. 이 사람은. 구두 합의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문서를 만들어 문서화시키는 사람이야. 공식적인 문서화시키는 사람이야. 나중에 잘못하면 니네한테 우리가 국제적인 소송을 하던 뭘 하던 책임을 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 가장 특화된 사람 중 하나라고 보면 돼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미국. 왜냐하면 중국이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 사실 중국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그냥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미국 질질 끌고 가기 싫은 거야, 미국은. 그래서 기자분들은 이제 요거를 물어뜯어 주셔야 돼. 결론 난 게 없잖아, 니네. 얘기만 잘하면 뭐하냐. 도장 찍고 확실하게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게 없지 않느냐. 팩트가 없어. 팩트가 없다. 그러면은 악성 루머가 시작될 수 있다.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이게 바로 안 퍼지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미 악성 루머 나오면서 벌써 나오면서 밑으로 밀려야 돼. 악성 루머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 입장이랑 미국 입장이랑 다 해가지고 저는 날짜를 다 쓸 거라고 미리 합의가 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을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날짜를 3월 1일까지 거의 다 쓸 거다. 자칫 잘못하면은 일주일, 2주일 좀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정치적 상황, 뭐 외교적 상황 다 고려해서 그런 거예요. 앞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시황을 보세요. 뭐 그저께 거만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악성 루머가 나오고 시장에 조정을 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설 연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다시 바이로메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바이로메드는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바이오들 다 안 좋았죠.
바이오 뭐 대장이 누구였어요? 기존에 우리나라 제일 강한 놈이 셀트리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호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서 굉장한 상승률을 이끌었잖아요. 셀트리온이 중심인 바이오시밀러 쉰다. 이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셀트리온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매매에 대한 의견도 자주 드리고 했었지만 이제는 안 보겠습니다. 당분간. 약가인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노이즈가 있을 때는 좀 쉬겠다. 아시겠죠? 노이즈가 있을 때는 좀 쉰다. 바이오시밀러 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면은 내 종목 아닌 거예요. 내 종목 아닌 거예요. 대안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 그래서 차기 대장주로 다음 대장주로 바이로메드 대장주 등극. 바이로메드는 왜 대장주가 됐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바이로메드가 거의 뭐 이걸로 먹고 살고 있죠. VM20이. 뭐 작년에 이현제약이랑도 뭐 이슈가 있고 했는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당뇨병성 뭐 신경병증 치료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죠. 인상 3상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 그리고 뭐 당뇨병성 허혈성 부족궤양 치료제 뭐 등등등등 허혈성 지체질환 치료제 뭐 근육축성 측삭경화증 뭐 등등 뭐 루게릭병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종류 뭐 희귀병 뭐 이런 쪽까지도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 VM20이가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이게 VM20이 DPN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임상 3상 중이다. 그래서 여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여름 정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름 결과 가능성.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요. 한 8월 정도, 그러니까 여름이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뭐 작년에도 뭐 미국에다가 이렇게 뭐 조사를 해서 냈더니 이게 뭐 가치가 뭐 18조 원이 되네 어쩌네 얘기가 많은데 그래요. 그거는 잘 됐을 경우에 시장을 잘 선점했을 경우에 나온 얘기죠. 그리고 대규모 라이선스와 뭐 이런 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루머도 많아요. 악성 루머도 있어요. 매출액이 30조가 안 되면은 매출액이 30조래 30억이 안 되면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은 관리 종목에 등극이 됩니다. 관리 종목에. 근데 시가총액 5위권 안에 있는 이 종목이 코스닥 시총 5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 매출이 이렇게 안 나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은 VM20의 사활을 아예 다 걸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현제약이랑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법적 공방 들어가면서 여기서 받는 기술료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30억 살짝 넘깁니다. 31억 8천억이었나? 그 정도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정도로 이제 겨우 넘겼어요. 관리 종목 탈피는 됐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악성 루머가 나오면서 이거 30억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그 이날 쭉 밀렸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30억은 넘었네. 관리 종목은 아니네. 다시 가죠.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로메드가 나빠서 매도 의견을 드린 게 아니에요. 바이로메드가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본다. 근데 여기서 조정을 또 이쁘게 받았잖아요. 남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하루 만에 채운 거잖아. 이 조정을. 조정을 하루 만에 채우고 바로 회복을 해버린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지선을 이탈했다고 회복하는 거 하루 만에 했다고. 저점 매수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충분히 저항을 돌파해서 더 갈 수도 있는 종목.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잖아요. 자, 셀트리온 보세요. 아직도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세요. 아직도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자, 한미약품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달라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지금 본능 자체가 틀려요. 주식의 본능 자체가 달라. 움직임 자체가 다르요. 이거는 고가를 뚫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뭐 10월에 이렇게 밀렸다가 뚫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동안 봐도 이제 최고점 얼마 안 남았죠. 30만원이잖아요. 30만 3천원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 종목은 가는 말이에요. 가는 말. 가는 말. 종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종목 자체는 기대감이 높다. 시장에서 반영을 하잖아요. 외국인들 매수세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이슈로 보나 충분히 기대감은 높아. But 근데 왜 매도하냐? 여기에다가 비중도 제일 많이 실어놨었는데 왜 매도 의견을 드렸느냐? 실제로 저는 다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 매도 의견을 드렸느냐? 쉬어갈 자리에서는 한번 놓아주자. 무작정 들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금 50% 확보하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고 설을 나는 게 편안하실 거다. 그리고 설 연휴 때 돈 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 확보해서 조금 수익 난 거 좀 꺼내다 쓰시고 일부 다 꺼내는 건 아니에요. 일부 조금 꺼내서 애들 용돈도 좀 주고 차례상도 좀 올리고 뭐 안 지내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은 여행이라도 좀 가시고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연휴를 쉬자. 쉴 타이밍도 왔다. 그리고 개장을 하자. 목요일날 개장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뒤에 옵션 만기일. 근데 상승 포지션 구축했던 옵션을 지금 꽤나 청산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은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최근에 콜옵션이 매도가 많이 나오죠. 상승 포지션 구축해놨던 거를 청산을 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 담아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를 막았다가 살짝 풀긴 했는데 이제 상승이 조금 제한적이고 좀 쉴 가능성도 생각을 해줘야죠. 잠깐. 그러니까 보고 가자는 거야. 보고 가는데 제일 좋은 건 뭐야? 비중 큰 놈 정리하는 거죠. 종목들도 정리를 하지만 현금 확보할 때 종목을 정리한다.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비중 조절을 하고 비중이 큰 종목을 매도하면 편하다. 비중이 큰 놈을 매도하면은 바로 현금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종목에 20% 30% 들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 매도하면은 20-30% 매도하면은 현금이 크게 생기잖아. 다른 거 예를 들어서 10%씩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 종목들 두세 번 매도해야지 이 종목의 매도만큼의 물량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 확보하기 편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금 확보하기 편해서 그렇다. 만약에 좀 조정을 받고 좀 쉬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재매수도 가능하지만 조정시 재매수 가능하지만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대장주가 이렇게 끌고 왔으니까 뒤에 2등주들 매매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2등주는 뭐야? 임상 3상 그리고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들 그리고 표적 항암제 쪽 관련 요런 쪽 중심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쉬면서 틈새 시장으로 줄기세포 쪽을 한 번씩 띄울 수 있다. 이 얘기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당분간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임상삼상하고 그리고 요쪽을 주력으로 매매하면서 틈새 시장으로 한 번씩 줄기세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정도부터는 이제 표적 항암제를 같이 넣어드렸죠. 여기 사이에 요 정도로 보시면 돼. 올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로메드는 종목 자체가 안 좋아서 매도한 게 아니다. 수급 자체도 좋고 다 좋고 이슈도 좋고 다 좋다. 기대감도 있고 좋다. 그런데 쉬어갈 타이밍일 수도 있고, 물론 그냥 가면은 이제 내 종목 아니야 하고 다른 종목 매매하면 되잖아. 조정 시에 재매수하면 되고 다른 종목을 이동주를 봐도 되고 이미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추려져 있습니다. 여기 힌트는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몇 종목 안 나오겠죠? 요걸 보시면 몇 종목 안 나오겠죠? 이미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출연할 수 있어. 제가 요거는 보셔야 돼. 저는 종목을 중심으로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황을 중심으로 종목을 들어가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종목 하나만 파가지고 막 브리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리서처 TV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종목 중심으로만, 이분은 시황 같은 건 아예 안 하시고 종목만 하십니다. 이분 거 보세요. 그러면 종목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께 좀 더 나을 거예요. 저한테는 시황을 보세요. 시황을.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나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좋아야지. 작년 10월처럼 시장이 안 좋은데 여러분 수익 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전문가들도 어려운 거야. 잘 안 돼. 그건 거의 안 되는 거야. 그건 운이야, 운. 물론 시장을 잘 보고 섹터를 잘 봐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해요.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섹터는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섹터, 예를 들면 바이오가 지금은 움직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보세요. 2월에는 바이오 가능성 보인다. 제가 1월에는 바이오 쉬라고 했죠. 분명히 JP모건 헬스케어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는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2월에는 바이오 가능성이 있고, 전 5G 다시 봐야 된다고 봐요. 이제 또 다시 봐야 된다.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 있죠. 사물 인터넷이던 뭐 스마트 시티건 뭐 자율주행인 것,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중심은 5G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슬슬 보는데 뭐 제가 이 말했다고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일부터 다시 뭐 바이오만 급등하고 5G만 급등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쪽에 관심 갖고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면은 앞으로 이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언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2월 17일 날 17일은 일요일이죠. 2월 18일 날 정확하게 바이오가 급등합니다. 2월 19일 날 5G가 급등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언자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뭐 날짜까지 찍어가면서 그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정이 정해진 것들이 있죠. 뭐 CES라 최근에 마감한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처럼, 아니면 아마케나 아니면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도 앞에 있죠. 그런 것처럼 날짜가 정해진 것들은 있지, 행사가. 그런 거는 이제 그때까지 좀 관심 가져보세요. 그 행사 있을 때까지 관심 가져보세요. 말씀드릴 수는 있어. 근데 또 그렇다고 그날 당일날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건 아니야. 미리 선반영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예언자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지는 마세요. 분석된 자료,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상식적인 자료를 보세요. 상식적인.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로메드를 매도한 이유는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좀 쉬어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뭐 굳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종목을 안 좋게 본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설 연휴 오늘부터 해서 또 아직도 4일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도 괜찮고, 아니면은 밑에 보시면은 제가 에모드스타 그 1대1 채팅할 수 있는 플러스 친구 등록이 돼요. 거기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돼요. 보통 질문은 쑥스러워서 댓글로 잘 안 다시니까 그렇게 뒤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